자, 그래 지도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요즘 주목하는 지도자는 당연히 젤렌스키겠죠. 저는 이제 유럽이 앞으로 유럽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정말 좋을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치면 지금 유럽 분위기는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시아가 좋았을 때는 그냥 재정지원금 받아가지고 TV 사고 가전 사고 재택근무했더니 뭐 TV 바꾸고 뭐 컴퓨터 바꾸고 했을 때 한국 수출 잘 되고 좋았지. 지금은 원래대로라면 리오프닝이잖아요. 리오프닝이 돼가지고 뭐 중국이야 봉쇄로 가지만 어쨌든 뭐 하다못해 우리도 우리 집 30만 나오면 그러려니 하고 10만 나오면 이제 코로나 종식 막 이 얘기잖아. 예전에 30명 나올 때도 뭐 다 언제 줌으로 만나요 이랬는데 30만 이제는 많이 4개 더 붙어도 웃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딱 리오프닝 돼가지고 리오프닝에 가장 좋은 데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코로나 다 없어지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 그 중에 한 군데가 유럽 아닙니까? 그렇죠. 유럽은 게다가 관광 서비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고 있었어. 근데 이 푸틴 이 죽일 놈의 새끼가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관광하고 나발이고 그냥 다 그냥 분위기가 그냥 아주 그냥 작살이 나버린 거죠. 전쟁하는데 누가 갈 것이며 그리고 물가도 더럽게 비싸졌는데 그럼 뭐하러 가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유럽이 참 그러니까 저도 유럽에 대해서 좀 기대가 좀 이번에 좀 생겼어 가지고 2월까지는 그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 증시가 더 좋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될 거였는데 진짜 오랜만에 고개 좀 들고 이제 특이점이 온다. 드디어 이제 다 넘어간다 했는데 그때 딱 전쟁이 터져가지고 진짜 이 좀 유럽은 진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근데 또 전쟁이 이렇게 휴전을 한다 해도 앞으로 이제 어쨌든 러시아하고는 따로 빠이빠이를 해야 되니까 뭐 물가나 이런 것들은 계속 괴롭히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일단 유럽은 미국에 비해서 혁신도 약하고 고령화가 됐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크게 성장하는 국가는 이제 잘 보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길게 보면 유럽에서 가장 성장률로 좋을 나라는 우크라이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유럽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서부나 북유럽을 제외하고는 동부 유럽은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뿐더러 뭐 벨라루시니 뭐그 슬로바키아니 뭐 우크라이나니 뭐 체코니 뭐 이런 애들 막 그냥 예전에 뭐 중세 시대 영화에 나오는 듯한 이름의 나라들이 막 그냥 구분 없이 막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뭐 젊은 아니 프렌치 뭐 브리티안 뭐 이런 건 있는데 동부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다 러시아예요. 슬라브족은 러시아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동부는 이게 슬라브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몬도 아니고 뭐야 이게 여기가 좀 애매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민족 국가가 없었어. 그러니까 민족 국가가 우리나라 같은 나라. 한민족이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가 일치하는 나라가 중부 유럽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동네 가면 독일어 쓰고 저 동네 가면 뭐 네덜란드 쓰고 약간 뭐 언어가 약간 사투리 비슷하게 한 나라에 뭐 동네별로 막 다 다르고 근데 같은 나라긴 한데 같은 나라 된지 솔직히 얼마 되지도 않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모호했어요. 무슨 인종이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소러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러니까 대러시아가 있고 여기는 소러시아다. 어차피 옛날에도 소련이었으니까. 이게 러시아가 해왔던 하나의 문화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동북 공정을 하듯이 동북 공정을 하듯이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랬는데 그랬는데 우크라이나 민족이 이번에 출범을 한 거지. 민족이라고 하면 별거 없습니다. 뭐 당군 이래부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군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일제 시대라든가 뭐 6.25라든가 이런 공동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민족이라고 해요. 어. 그리고 같은 언어와 같은 종교로 그리고 같은 기억을
우리가 그래서 민족주의자들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일본 앞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 넷플릭스에 뭐 이 아창가 뭔가 드라마 하나 나왔잖아요. 그게 그 뭐 저는 좀 보다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만 것 같은데 그게 그 내용이잖아요. 일본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남북이 합친 힘을 합친다.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적 발상이라는 거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적입니까? 일본이 적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 과거를 두제치고 지금 현재와 미래의 위협이 되는 국가가 어디예요? 북한이지. 그리고 이거 그 우크라이나 부차를 보십시오. 북한군이 한국에 내려오면 국제법을 지키겠습니까? 아마 세계에서 제일 통제 안 되는 군대 중에 하나일 건데 북한군이 예를 들어 뭐 서울까지 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러시아군이 뭐 수푼까지 다 훔쳐간다면서요? 응? 그죠? 어. 그러니까 이게 약탈 전쟁.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서울에 오면 뭐 하겠습니까? 일단 우아하겠지. 이게 뭐야 이게? 그런 다음에 뭘 하겠어요? 다 훔쳐가겠지. 한 불쌍한 러시아 군인 이야기가 있던데 원래 이게 방탄복이 있으면 여기다가 철판 같은 거 넣어 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철판을 빼고 거기다가 훔친 맥북을 넣어 놓은 거야. 예. 그랬는데 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총을 쏘니까 맥북이 방탄이 될 리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죽은 거죠. 죽어가지고 봤더니 방탄조끼가 좀 이상해. 방탄조끼가 애플에서 무슨 방탄조끼가 나왔나 열어보니까 맥북이 나온 거예요. 아 목숨하고 맥북을 바꿨구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우크라이나가 뭐 어딘지도 몰랐을 것이고 러시아 그 개강전에서 아니 러시아의 중산층이 지금 러시아는 총동원령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스크바의 중산층이 뭐 전쟁에 참가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의 깡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그 가난한 애들이 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그냥 약탈하는 거예요. 약탈하는 겁니다. 그냥 일단은 왜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싸웠는데 싸워가지고 이겼어. 이겨가지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훔쳐가는 거지 뭐. 그럼 북한군이 내려오면 훔쳐갈까 천지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어? 그런 군대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일본이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하고 손을 잡고 뭐 저항을 해야 돼. 뭐 일본이 쳐들어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일본이 쳐들어오면 뭐 북한은 손을 잡든 안 잡든 우리라도 막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쳐들어올 가능성이 누가 더 높냐는 거죠. 당연히 북한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그런 말씀 아직도 한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북한 진짜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북한은 딜레마죠. 그러니까 뭐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경제 협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둘 다 이제는 뭐 그게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티가 이제 손실 처리한 거죠. 저 골프장 저거 뭐 없는 셈 치자. 없는 셈 쳐야지. 저 뭐 어느 천년에 내가 우리 손자가 가가지고 골프 칠 일이 있을까? 그렇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딱 보면 동부 유럽의 그 모호한 그냥 가보신 분 아시겠죠? 허허 벌판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진흙이 너무 많아 탱크가 못 나갈 정도로 그냥 벌판에 그냥 우리 그 예전 그 좀 오래된 그 유럽 드라마 보면 나올 것 같은 그런 동네들이 쫙 있는 그런 동네에서 그냥 어느 동네는 독일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살다가 우크라이나 민족이 생겨요. 우크라이안 라이안이 생겼습니다. 왜?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던 공동된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고 러시아에 맞서야 된다. 그런데 한국하고 똑같은 게 그래서 일본 일제 시대 때 때문에 한국이 또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데 동부는 결국에는 러시아가 드실 겁니다.
그러면 분단이지 어떻게 보면 분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러시아 진영이 되고 여기는 자유 진영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든 나토든 어디든 여기가 잘 돼야 되는 거지. 이제 이 안에서 체제 경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의 느낌이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카이브 지나가는 드니프로강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민족과 그러니까 동부 유럽의 사실상 소련 이후 최초의 국가와 민족이 하나 매치되는 그 네이션이 만들어지는 그 현장을 목도를 한 것이고요. 이게 좀 진화가 되고 오히려 세계가 중러와 자유진영으로 나눠지면 분단된 우크라이나에서 체제 경쟁 비슷한 게 일어나면서 서방 세계에 아낌없는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또 우리가 힘이 약해서 러시아한테 당했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헝그리 정신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그 한강의 기적 같은 게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30년 후쯤에 우크라이나는 지금하고 굉장히 다를 것이다. 물론 지금하고 국경도 다르겠지만 동부를 좀 돈바스 안쪽으로 돈바스 앞쪽에 돈바스 앞쪽에 이제 뭐 천연가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제 돈바스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3분의 1좀 드실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해서 이제 분단이 되면 우리도 왜 분단됐을 때 천연 자원은 북한이 더 많다 해가지고 막 북한이 더 잘 살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0년 후쯤 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또 그래서 땅이 너무 좋고 원래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식탁 프랑스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